막걸리 한 잔이 노화를 늦춘다?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술은 건강에 해롭다고만 알고 지내온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루 한 잔의 막걸리를 실천하며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다는 노년층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맛이 당겨서가 아니라 실제로 고혈압이나 변비, 불면증 등 오랜 생활습관병의 증상이 완화됐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막걸리가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는 예부터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땀을 달래주던 음료였습니다. 그저 술이 아니라 발효된 쌀에서 우러난 유산균과 식이섬유, 아미노산 덩어리였던 셈입니다. 서양의 요거트나 김치 못지않은 우리만의 발효식품이 바로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 마시는 막걸리가 진짜 막걸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살균 과정을 거친 죽은 막걸리입니다. 알코올은 남아있지만 정작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단맛을 위해 첨가된 당분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를 건강식으로 마시고 싶다면 반드시 생막걸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노인의학 분야에서는 발효식품이 주는 신체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과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지요. 생막걸리는 그 자체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발효 음식인 동시에 소량의 알코올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 조절과 수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적당한 양, 즉 하루 한 잔 이내의 범위에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 막걸리나 마신다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막걸리를 고르고 어떻게 마셔야 우리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하고 반응하는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이로울까요? 그리고 막걸리를 약처럼 마시려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발효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부터 생막걸리 고르는 기준, 약과의 위험한 상호작용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와서 한 잔씩 마셨어요. 이 말은 올해 81세인 조성남 어르신이 한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하신 말입니다. 평생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오셨지만 은퇴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 밤마다 뒤척이던 어느 날 우연히 마신 막걸리 한 잔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식사 후에 작은 컵으로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자 이전보다 잠이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도 편안해졌고 늘 불편하던 변비 증상도 차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일 거라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는 장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소견까지 받게 되자 그는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아무 막걸리나 마신 게 아닙니다. 동네 양조장에서 사온 생막걸리를 하루에 딱 한 잔 식후에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술이라 생각하지 말고 음식이라 생각하고 마셔야 해요. 그가 주변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루 한 잔 막걸리는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을 위한 실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장 기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집니다. 위장도 예전 같지 않고 만성 피로나 식욕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몸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 발효식품은 하나의 해답이 됩니다. 특히 막걸리는 전통적으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이기에 유산균과 아미노산, 비타민,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꾸준히 마신 분들 중 일부는 배변 활동이 편해지고 입맛이 돌며 밤중에 자주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엔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몸이 가볍다, 속이 덜 더부룩하다, 하루가 예전보다 활기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조절하며 신경 안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나라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장뿐 아니라 뇌와도 연결된다는 장마이너스의 축 이론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성남 어르신의 경험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식생활 습관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막걸리를 건강에 좋은 술이라 부르는 이유는 단지 민간요법 때문이 아닙니다. 막걸리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전통주로 그 안에는 단순한 알코올 이상의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에는 유산균, 아미노산,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유기산, 효소 등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산균입니다. 장내 유익균은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고 장,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령층에서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소화불량, 변비,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때 유산균이 풍부한 생막걸리는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막걸리에 포함된 아미노산은 노년기에 특히 필요한 성분입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어 근육 유지, 신경 전달 물질 형성, 뇌 기능 보조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로 우울감 완화와 수면 유도에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막걸리 한 잔이 나른한 오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신경 안정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노년기에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매일 일정량의 생막걸리를 섭취한다면 이러한 미세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막걸리의 낮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일반적인 막걸리는 5에서 6도 정도로 소주나 맥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전혀 없진 않기 때문에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말초 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마신 어르신들 중에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체감 반응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하루 한 잔 이내의 섭취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 기능 저하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학계에서도 발효식품과 치매 예방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일부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축이라는 개념은 장내 세균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주며 기분, 기억력, 스트레스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생유산균과 유기산, 발효효소는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막걸리는 음식입니다. 절대 치료제가 아니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보조적인 식생활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생막걸리를 천천히 음미하는 일은 단지 건강에 좋은 행위 그 이상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일상에 리듬을 부여하며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막걸리 한 잔은 단순한 발효주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의 성분과 효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균 막걸리와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살균 여부입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막걸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유산균과 효소가 모두 파괴됩니다. 겉보기에는 뿌옇고 진하지만 실제로는 발효의 생명력이 거의 없는 죽은 술이 되는 셈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통도 편리하지만 건강을 위해 막걸리를 선택한 분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생막걸리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산균과 효소가 살아있고 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개봉 후에는 며칠 내에 마셔야 하며 시간에 따라 맛이 점점 시큼해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생막걸리를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변화는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큼함은 젖산균이 활발하게 발효하면서 생성하는 자연스러운 산미이며 위산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라벨을 통해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보통 병 뚜껑에 배출구가 따로 있고 비살균, 무가열, 생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살균 제품에 비해 훨씬 짧고 유통 경로도 대부분 냉장 보관을 유지합니다. 반면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길고 실온에서도 일정 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맛은 단맛이 강하고 묵직한 맛이 덜한 편입니다. 감미료나 당분이 첨가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라면 성분표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프락토올리고당, 합성 감미료, 아세설팜 칼륨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고를 때는 반드시 성분표와 유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생막걸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통 양조장에서 직배송을 하거나 농협과 온라인 마켓을 통해 냉장 포장으로 생막걸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받아볼 수 있고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쌀과 누룩을 사용해 만든 막걸리들이 많아 입맛에 맞는 제품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병 안에서 탄산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병을 열 때 뚜껑이 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시에는 천천히 열고 병을 너무 심하게 흔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 아래 가라앉은 찌꺼기를 잘 섞어 마시기 위해 살살 돌려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일부 제품은 병이 아닌 캔이나 유리병에 담겨 나오기도 하며 그에 따라 맛과 향의 보존 상태도 다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막걸리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산균이 풍부하다 해도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인 만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특히 평소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한 잔 이내 식사 후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국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음료입니다. 전자는 발효의 살아있는 힘을 품고 있지만 후자는 단지 막걸리 맛이 나는 음료에 가깝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면 반드시 생막걸리를 알고 골라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습관이 된 한 잔의 막걸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단지 술이 아니라 발효의 힘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가 약해지고 당 대사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조합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막걸리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막걸리를 다양한 재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유 막걸리 조합입니다. 무가당 두유를 반 컵 정도 붓고 그 위에 생막걸리를 붓는 방식인데 이 조합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며 유산균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항산화 작용까지 더해져 더없이 좋은 조합이 됩니다. 또 하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견과류를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막걸리와 함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등을 간단히 섭취하면 불포화 지방산과 레시틴이 보충되어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뇌세포 보호에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치매 예방을 위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단,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한 줌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씹기 쉬운 상태로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막걸리를 활용한 간단한 발효 음료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바나나 반 개를 으깬 후 섞어 마시면 식이섬유와 칼륨 섭취가 늘어나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며 달콤한 맛 덕분에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막걸리를 쉐이크처럼 만드는 막걸리 스무디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바나나, 꿀을 소량 넣고 막걸리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내면 상큼하면서도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생막걸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균 막걸리는 유산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막걸리는 공복에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후에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당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뇨가 있는 분은 식사 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종이컵 한 잔 정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시는 속도는 천천히 물을 함께 곁들여 마시면 더 좋습니다. 막걸리 자체가 발효 음식이다 보니 위장 기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처음엔 소량만 시도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걸리 조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이나 과일을 더할 경우 그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막걸리 자체에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감미료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나 지방, 단백질이 함께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막걸리를 섭취하면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건강식품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두유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요거트와 섞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은 삶은 달걀이나 두부 반 조각과 함께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한 잔, 그것이 바로 막걸리의 역할입니다. 막걸리를 잘 활용하면 약이 아닌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지혜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걱정되거나 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이라면 이런 식의 섭취 습관은 작지만 꾸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이는 것이며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막걸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막걸리의 성분과 알코올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막걸리에도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일 경우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지나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한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과 막걸리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쌀이 주재료로 들어가 있으므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는 단맛을 더하기 위해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복용한 약의 효과가 변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은땀, 손떨림, 극심한 피로감 등으로 이어지는 저혈당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식후 일정 시간 후에 소량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 속의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약물의 졸림 작용과 겹치면 과도한 졸림, 혼수 상태에 가까운 깊은 잠, 심지어는 호흡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깨어난 후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막걸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막걸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알코올을 대사하는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막걸리를 마시게 되면 유산균이나 영양 성분보다 알코올이 먼저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 수치가 이미 높거나 지방간, 간염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막걸리를 건강식품처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발효 유산균이 필요한 경우 무알코올 발효 음료나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막걸리를 공복에 마시거나 과하게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막걸리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섭취하려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작게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모금으로 반응을 살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종이컵 반컵 수준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칼슘, 철분, 비타민 D 등 특정 영양제는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위장 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제는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구토나 속쓰림 같은 위장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에도 부담이 됩니다. 반면 유산균, 비타민 B군 등은 막걸리의 성분과 중복되거나 시너지를 줄 수 있으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걸리를 건강식처럼 여기되 절대 만능약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과 음식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자신이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확인하고 의사와 한 번쯤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한 잔이라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끊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오히려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막걸리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단지 술로만 여기던 음료 속에 유산균과 아미노산, 발효 효소가 살아있고 그것이 몸속에서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더 이상 술이 아닌 하나의 생활식품입니다. 물론 아무 막걸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마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막걸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셔야 하고요. 건강은 결국 하루하루 쌓아가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막걸리 한 잔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과 배려로 바꾸는 것.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습관이나 생막걸리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